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 내리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정세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전 통일부 차관이시죠.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이번 주 한반도는 이 시간에서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좀 놀랐습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이번 주쯤 하지 않을까 예상을 다 하고 있었고 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를 받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는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와 관련해서 김영철 통전부장의 편지 얘기도 있고 네.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파생되는 중국의 비협조적인 거 그것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전에 예. 북미 간의 그 어떤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선행 조치 그리고 종전선언 문제 이거에 대한 타협의 어떤 성과가 없었던 것이 예. 가장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사인할 게 없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막 그러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네. 서령 뭐 편지로 좀 불쾌하게 했다 하더라도 방북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주요한 것은 결국은 비핵화 선행 조치 그리고 종전선언 문제 그 선호 문제로 해서 갈등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그렇게 사인할 내용들이 확정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미리 발표한 건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거는 이제 계속 실무 접촉을 통해서 예. 서로 대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완전히 만족치는 않지만 직접 가서 좀 더 설득을 하고 예. 뭐를 하려고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막 방북을 뭐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어제도 그 정부 고위 당국자가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예. 지금 비록 취소는 됐지만 지금 상황이 무슨 이 적대적인 상황까지 간 것은 아닌 걸로 본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율하는 과정이다. 그 비밀 편지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측만 많이들 할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적시한 언론은 없는데 이 차관께서는 그 내용 뭐라고 짐작하세요? 그 내용은 뭐 역시 북한에서 그 불만을 표출한 네.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실무 접촉에서 완전히 뭐 이 합의를 못 봤더라도 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좀 더 설득을 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끌고 가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그런 편지까지 오면서 그 어떤 불만 표출과 굉장히 그 어렵겠다는 그런 난항의 어떤 결과를 직시하고 네. 이거는 뭐 가서 될 문제가 아니겠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근데 다만 조금 뭐 한 것은 예. 거기에 단지 그 비핵화와 어떤 체제 안전 보장, 종전선언, 평화협정 문제만 그 타협을 못 본 것이 원인이긴 하지만 예. 중국과의 그 이 무역 예,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에 대해서 갈등 예. 이것이 잘 해결되면 예. 조만간 방북을 할 것이다 하고 예. 그거를 연계해서 걸었다는 것이 예.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가 연계돼서 전제화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가는 거죠. 예, 예. 그것이 조금 요번에 그 미국 측에서 조치한 거에서 관심이 가고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북 무산 이후에 이제 미 국무부는 양 정상 간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네.
또 매티스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이제는 뭐 한미 연합 그 군사 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뭐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네. 좀 상반된 의미 같아요. 협상의 판은 깨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해결된 이후 가까운 미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 김 위원장과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기대감도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국들의 그 협의를 통해서 조정 국면으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머지않아 대화는 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자기들의 협상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미국은 선행적인 비핵화 조치, 네. 북한은 뭐 이 종전선언 이 목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압박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조정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다면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그 제시한 그 한반도 한미 군사 훈련 이걸 재개할 수도 있다. 뭐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성명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북한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핵화에 조치를 안 하면 우리도 또 후퇴할 수밖에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막 그런 뜻으로 막 생각이 됩니다. 네. 종전선언 비핵화라는 핵심적인 단어에 이번에 추가가 된 게 이제 미중 무역이에요. 네네네. 이게 왜 나온 거예요? 글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으로 그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예전만큼 미국을 돕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것을 이번뿐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과정 속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중 간의 이 무역 그 갈등이 아주 지금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구구절에 갈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 예. 중국이 북한과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연대를 해서 대미 협상력을 더 훨씬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막 이런 측면에서 그 미국 입장에서 그 어떤 무역적인 갈등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비핵화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 북중 간에 그렇게 이 어떤 협상에서의 그 가능성,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에 대한 뭐 견제라고 할까? 네. 뭐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막 나온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북한에 영향을 미치도록 원래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 네. 이런 것이 처음부터 그런 전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그 압박을 가하되 북한한테도 가하지만 중국한테도 가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이렇게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전략을 썼는데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무역 갈등을 더 압박함에 따라서 이 한반도 비핵화하고 연계를 해서 북한을 막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유도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뭐 듭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지금 미국이 상당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것이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 차관께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전부터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개소식까지도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게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소가 네.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좀 더 큰 문제들이 예.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그 폼페오 장관의 그 방북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 비핵화 협상이 좀 이렇게 주춤거림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검토되고 있고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북연락사무소는 이 큰 그림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 북미 간의 이 진전이 있으면 남북관계 진전이란 또 큰 그림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같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뭐 그동안 우리가 그 중재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듯이
현재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또 한중 간에 뭐 남북 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이 국면을 좀 더 발전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한미 간의 긴밀한 그 공조와 협의가 아마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북미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도 핵 협상은 많은 우여곡절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협상은 조율과 절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또 중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라기보다는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 미중 간에 또 이 북중 간에 다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공약수를 찾아가는 거니까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주변국과 협력하고 설득하고 또 이 공약수를 찾아서 그 노력하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지속돼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겁니다. 예. 먹구름이 껴있는데 거치면 좀 나아지겠죠? 당연히 또 거쳐야 될 것이고 네. 또 거칠 수밖에 없는 미국은 미국대로의 수요가 있고 예. 북한은 북한대로의 수요가 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긴 시간의 냉각기가 아닌 이렇게 조만간에 아마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아마 계기가 아마 마련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율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알겠습니다. 조금 부닥침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는 거지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저기 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믿겠습니다. 네. 전 통일부 차관이시죠.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